최고대장 김대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이더리움 포스 전환 관련 내용과 채굴장의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럴 때 어떤 장비들이 어떠한 온도를 보여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니터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더리움 포스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계속 말이 많았죠. 제가 해당 내용을 가지고도 영상을 촬영한 게 좀 많습니다. 2021년 12월 예정이었던 포스가 22년 상반기로 미룬다고 발표를 하면서 정말 22년 상반기에는 종료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셨었습니다. 커뮤니티 반응을 보아도, 고객분들의 스탠스를 보아도, 유튜브에 많은 분들이 또 영상을 올려도 진짜 포스가 된다는 의견이 상당히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채굴대장이 연기될 거라고 주장하면 채굴대장이 판매자이기 때문에 연기라고 주장한다고 오해 아닌 오해를 받으며 욕을 먹었었습니다. 물론 채굴대장이 작년부터 꾸준하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더리움 포스 전환은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있다고요. 물론 이더리움 포스가 영원히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를 듣고 투자하시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죠. 모든 것들은 본인이 직접 생각하시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커뮤니티 21년 말 22년 초에 이런 글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이더리움 포스 전환은 22년 상반기로 확정이 됐고 더 이상 밀리지 않을 거라는 그런 글이 대다수가 올라오죠. 그리고 이더리움을 제작했던 비탈릭 부테린이 언제까지 하겠다, 상반기에 진행하겠다, 이런 뉴스 기사들을 보면서 또 비탈릭이 전환을 연기하지 않는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난이도 폭탄이 연기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또 이런 글에는 댓글로 연기가 없을 거라고 계속해서 이런 여론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22년 2월 21일 작성한 포스팅 내용 사진을 첨부드립니다. 팀 베이커가 트윗했던 내용이고요. 원래 21년 6월로 예정되어 있던 것을 21년 12월 아닌 언제인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했고 결국 그것이 22년 6월로 표현되었습니다. 비탈릭 부테린이 직접 말한 내용이고 이런 내용으로도 제가 영상을 촬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영상을 촬영했더니 댓글이 좀 많이 안 좋게 달렸었습니다. 포스 100% 합니다. 지금 리더 소각 중입니다. 곧 합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런 댓글도 달렸었고, 또 20일에 비탈릭이 당장 다음 달에 포스로 완전히 전환된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는데 제가 올린 영상에는 그게 없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근데 이제 한 달 전에 올리신 댓글인데 아직 포스 전환이 안 됐고요. 또 제가 이런 영상을 올릴 때마다 또 지금까지 봤던 유튜브 중에 최악이라고 하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바라는 점이라고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 채굴대장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근거 없이 저를 비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들어보면 사실 근거가 없었고 팩트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틀릴 수도 있고요. 제 개인적인 견해는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공감하지 못한다고 해서 제가 섭섭해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합리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더리움 포스 전환에 대해서 22년 상반기에 확신했다면 제가 하나만 묻고 싶습니다. 4월 8일날 올라온 가장 따끈따끈한 자료입니다.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확인해 보시면 요 부분을 중요하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번역하자면 22년 4월 29일 개발자 회의에서 난이도 폭탄을 연기할지 말지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아니, 포스 전환 확실하면 왜 이거를 또 연기할지 말지 결정을 할까요? 일단 이더리움 개발자들이 대화했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발자 회의에서 나눈 대화 내용들이거든요. 크리스틴 킴이라는 분이. 그런데 여기 BLS라고 보이시죠? BLS. 이 BLS가 제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는데요. 이제 네이버에 제가 검색을 혹시나 해봤습니다. 응급조치, 그러니까 심폐소생술, 즉 인공호흡, 즉 생명을 연장하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더리움 포스 전환 물론 6월달에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최고 대장은 예전부터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표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근거를 항상 투명하게 공개를 했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아직 결정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더리움 포스 전환 안 되니까 기계 사세요 아니에요. 이더리움 포스보다 중요한 건 저는 코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더리움이 포스가 돼도 레이븐 코인이 만약에 1억을 간다고 하면 채굴하시는 분들 돈 법니다. 그런데 레이븐 코인 1억 못 간다고 생각을 하죠. 발행량이 그렇게 많고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럼 누구나 다 부자가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지코인은 장난으로 만든 코인이 지금 코인 전체 시총에서 11등입니다. 사람일 아무도 모르고 포스 될지 안 될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코인값 상승할지 하락할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프를 보고 상승할지 하락할지 맞춰서 돈 버는 분들 제가 존경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으로 돈을 벌지 못합니다. 확률적으로 수렴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확률에 근거하면 결국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부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채굴 대장은 코인 채굴 시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고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중요한 건 이더리움 포스가 아닙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는 포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코인 가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인 가격은 아무도 모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채굴자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관으로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지난 시간을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시죠. 서울에 무슨 동의 아파트가 10억인데 너무 비싸다고 거품이라고 매수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무슨 동의 그 아파트가 얼마일까요?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반대로 어떤 코인이 지금 너무 저렴한 금액이라고 구매하신 분들 지금 어떤 코인 얼마일까요? 지하실에 계신가요? 아니면 천국에 계신가요? 사람마다 경험의 잣대가 다르니까 제가 모든 것을 일반화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선택은 본인이 하신 거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결과도 본인 몫입니다. 이더리움 포스트 전환 하니 안 하니 이것으로 채굴 시장이 정해진다면 마치 짜여진 도박판에 그냥 입장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돈 벌 수 있을까요? 채굴 대장 생각은 다릅니다. 이 그래픽 카드로 하는 채굴은 일반 아식 채굴 시장과는 다르게 탈중앙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짜여진 도박판에 특정 땡땡 코인 채굴기와 아식 채굴기 시장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채굴을 시작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확신이 있는 분들만 하시는 게 맞고요. 그 확신을 제가 심어드리진 않습니다. 본인이 확신이 있다면 투자를 하시는 게 맞고요. 확신이 없다면 투자를 안 하시는 것을 저는 오히려 추천을 드립니다. 가끔씩 상담하다 보면 확신 없이 그냥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채굴 대장 물론 영업해서 기계 판매하면 좋지만 판매하지 않고 더 공부하시라고 오히려 미팅을 파하곤 합니다. 제가 모든 걸 대신 알려드리고 대신 공부하고 대신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투자하는데 도움을 드리는 역할이 아니고요. 저는 선구자가 아니고 저는 해안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저는 채굴을 시작하신다면 채굴을 시작하실 때 채굴에 대한 짧은 조언 하나 정도 드릴 수 있는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채굴기를 판매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다른 업체에서 고사양 기계들을 추천 받으시고 상담 받으시고 저한테 고사양 기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시죠. 그런데 채굴 대장은 추천하지 않고 또 오픈형이 아니고 왜 밀폐형이냐고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해당 기종들을 왜 추천하지 않냐고 저한테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발열 관리가 어렵다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그 기계를 구매하시죠. 왜일까요? 다른 업체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저희는 전문적으로 해당 장비를 제조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이 운영될 수 있게끔 완벽하게 세팅해서 판매한다고 할 겁니다. 그럼 고객들이 저 말에 사료가 될 겁니다. 왜? 채굴 대장은 못한다는데 타 업체에서는 정말 자신있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채굴을 해보면 우선 잘 돌아갑니다. 그러면 채굴 대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타 업체에 대한 신뢰가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만 여쭙고 싶습니다. 30 시리즈 기준으로 3080 이상 기종으로 여름을 1년 이상 운영한 최고장 사장님이 지금 영업하시는 분들 중에 몇 분이나 될까요? 단언컨대 일반적인 최고장 판매처에서 30 시리즈 고사양 그래픽 카드로 1년 이상 여름을 운영해본 최고장은 10%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렇게 확신하냐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고대장 동탄점이 현재 가장 설비가 잘 되어 있는 공장인데, 여기에 입점된 그래픽 카드들의 온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본이 500D 이상이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어제 밤에 10시에 찍은 내용인데 평균 온도가 48도 50도 정도 됩니다. 최고대장 90%는 3070 Ti입니다. 하나만 골라서 찍어봤고요. 13일 동안 꺼지지 않고 돌아간 기계가 메모리 온도가 약 70도 정도 됩니다. 그런데 3080 Ti 오픈형 기계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의 100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시간이 밤 10시입니다. 밤 10시인데도 불구하고 이 온도라고 하면 낮 시간대는 스로틀링에 100%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고대장 동탄점에 3090 밀폐형 기기도 한번 일부 있는데, 요 기계도 한번 보시면 11일째 안 꺼졌는데 요 기기 온도는 약 90도 정도 됩니다. 낮에도 턱걸이 정도 하는 수준입니다. 최고대장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혹시 느껴지시나요? 3070 Ti 이상 되는 기종들은 메모리 온도가 매우 높아지게 되고, 메모리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스로틀링에 걸려서 자동차 냉각 게이지가 올라가면 엔진을 보호하기 위해 차가 안 나가는 것처럼 그래픽 카드도 성능이 제한되고 재부팅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구동 시에는 심지어 코어가 발화하는 현상까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멀 패드가 마르건 서멀 그리스가 마르건 계속 돌리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저 정도 시 나오니까 괜찮아 하시는 분들 아직도 계신가요? 아닙니다. 지금 4월입니다. 평균 외기 온도가 25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8월까지 매일매일 더 더운 날이 지속될 겁니다. 그런데요, 오픈형으로 3080 Ti 3090을 구매하시면 정상적인 구동이 가능하실까요? 최고대장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고대장은 오픈형 기기들 입고하고 싶다고 하시면 전부 밀폐형으로 바꿔서 입고 시킵니다. 돈을 더 벌고 싶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오픈형 기기들을 받아주는 게 더 싸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아서 관리하게 되면 그 온도가 결국 다른 기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동탄 최고장 실내 온도는 외기 온도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1, 2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직접 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공장에서도 그렇다면 다른 공장에서는 해보지 않아도 뻔하고, 저도 옛날엔 해봤습니다. 최고대장 최고장에 오셔서 설비나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기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최고기가 역대 가장 저렴한 시기이기도 하고요. 지금 투자하는 게 나한테 어떤 결과가 될지 제가 보증하지 못하고 아무 책임도 질 수 없습니다.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이고 그 결과도 본인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또한 최고기를 운용하신다면 발열 관리를 반드시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냥 되겠지, 타 업체에선 된다는데 라는 아니라는 생각은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일부 업체들이 고사양 기기를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점까지도 같이 정보가 공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소비자가 모든 것을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